내용은 사실은 이게 사랑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만나서 둘이 막 사랑하고 어려운 시기도 겪고 그 어려운 시기가 막 디테일이 있진 않아요. 나 힘들어 그러면 위로하는 그런 정도이고 나중에 이제 뭐 돌아가시고 뭐 이런 그림들인데 결국 내용을 보면은 그냥 만나서 헤어지는 그 얘기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리얼리즘이 많이 드러나 있는 살아가는 진짜 생활했던 그런 얘기들은 나오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내용이 사실은 별거 없고, 그냥 이렇게 만나서 사랑해서 헤어져서 죽었고, 중간에 이제 노래 가사로 그런 말은 나와요. 예술가들이랑 사랑하며 살기는 진짜 힘들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사랑하고 죽고, 어떻게, 사랑하고 죽고. 그렇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보면, 이 작품이 어떤 곡이 흉하거나, 혹은 이렇게 눈살을 찌푸리거나 이런 내용들은 다 걷어내고 정말 그림 같은 시절과 장면들만 포장을 해서 만들어 놨고 그것을 그 무대 미술이나 이런 것들로 딱 그 스타일에 맞게 굉장히 미장센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그 장면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작품은 나름대로 완성도가 있다. 그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제가 예전에 이 시간이 역으로 흘러간다고 하니까 그 영국에서 봤던 작품 중에서 메릴리 위 롤 음, 얼롱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sondheim의 작품인데 그 작품이 시간을 역으로 흘러가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논마 웨어하우스에서 제가 표가 없어가지고 아침에 일찍 가서 줄 서가지고 표를 사서 봤던 작품인데 이제 자리가 없어서 서서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간의 역으로 흘러가는데 그거는 시간이 쭉쭉 밑으로 갈 때마다 암전이 되거나 약간 미드 다운이 된 조명 상태에서 체인지를 하고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나이가 50살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30살, 뭐 20대, 뭐 이런 식으로 쭉 그렇게 젊어지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이 분장을 너무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하고 나오면 정말 그 연기나 이런 거하고 조화를 이루어서 그 시간대로 넘어가는 것. 그러니까 그 처음 만났을 때 그 신선한 느낌으로 쫙 과거로 가는 게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 라우에스트는 이게 두 팀이 있는 데다가 하나는 올바로 시간이 가고 하나는 거꾸로 흐르고 이런 게 막 섞여 있다 보니까 그 정도로 명확하게 와닿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점은 조금 아쉽다. 제가 이제 들은 얘기로는 이게 CJ 아지트에서 인큐베이팅을 해서 만들어진 작품인데 처음에는 그냥 시간순으로 흘러가던 거를 좀 새롭게 다듬어 봐라 라고 해가지고 조언을 그 멘토님한테 듣고 이거를 이제 좀 시간을 바꿔서 새롭게 만든 것이 오늘의 결과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그 K뮤지컬 마켓 때. 거기에서 이 작품이 우리도 작품 가지고 나갔었잖아요, 직구님. 네네네. 거기에서 선보임에서 이 작품이 선정이 돼서 4천만 음, 원을 지원을 또 받으시고 오, 잘 됐다. 네, 뉴욕에 가서 쇼케이스도 하신대요. 오, 그래서 그, 좋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또 가서 이걸 이렇게 보니까 또 이렇게 열심히 작업하시는 우리 프로듀서님이 큰 힘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뉴욕에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한국 사람이 보기에도 스토리가 조금 좀 헛갈려서 사실 복잡한데.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음, 이걸 스토리를 100% 이해하기는 당연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심사를 할 때 이제 외국인 프로듀서분들도 계셨는데 이런 미장센이나 이런 완성도의 점수가 또 많이 배치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음. 듭니다. 제가 우리 지금 인터파크 들어봤는데 관람 후기가 네, 너무 좋아요. 지금 좋은 얘기들은 뭐냐면은 특히 무대가 너무 예쁘다. 네. 그런 맞아요. 얘기, 미장센이 너무 좋다. 무대 연출을 전체적으로 너무 잘했다. 그런 얘기들이 많고, 그다음에 배우들 합이 좋다. 특히 조명에 맞아요. 대한 얘기가 많네요. 조명 디자이너가 누구죠? 조명 디자인 원규성님, 그다음에 무대 디자인이 이은경님. 그뭐 어쩌면 해피엔딩도 하시고 이거저거 많이 하시고. 네네네. 원유선님은 그래서 뭐 하셨었어요? 프로필 나오네. 온투머로우 하시고 펜레터 하시고 그림자의 음, 판사나이 아마데우스 킹하더 호프 로키 오러쇼 많이 하셨네. 해줬어요. 할레도 많이 하시고 하셨고. 많이 하셨네요. 음, 젊음의 많이 행진 하셨어요. 프리실라 네. 근데 조명이랑 무대가 굉장히 합이 좋았어요. 그래서 음, 저는 이제 이걸 보고 딱 느꼈죠. 아, 관객분들이 이런 편안함과 고급스러움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구나. 나도 좋아하니까 관객들도 다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네, 좋았어요. 아마 이야기가 이렇게 하나는 순방향, 하나는 역방향으로 가면서 이렇게 만나는 거를, 그래서 중간에 딱 만날 때가 이상의 죽음과 환기의 만남, 이게 이렇게 딱 마지막에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면 뭔가 죽음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으로 이제 끝나는 건데, 우리는 그 희망의 끝을 알잖아요. 처음에 그 끝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정 자체가 흥미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기대감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또 딱 맞아 떨어지지도 않아요. 아, 그래요? 이게 마지막 장면은 그 환기 화가님이랑 처음 만나는 장면으로 끝나요. 그거를 예. 덧붙여서. 예. 음, 물론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이게 역으로 가다가 거의 교차하는 장면도 나오기는 하는데 그거를 마지막에 두지는 않았더라고요. 거의 끝나는 음, 줄 알고 아 끝났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는 장면에 막 박수도 막 이렇게 쳤는데 마지막에 또 그 부분을 향아님과 황기님이 처음 만나는 장면을 딱 덧붙이셨는데 그냥 제 생각에 이것은 김환기 작가님 측에서 이 작품이 후원을 좀 받았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 그런 여러 가지 이런 뭐 스토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언을 좀 많이 받고 조금은 두 분의 만남에 조금 더 좀 무게중심을 조금 실어서 그 아름다운 만남을 마지막으로 좀 기억시키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음, 드는데 그래서 그런지 두 분이 딱 처음 만났을 때 그 장면을 마지막에다 넣으셨더라고요. 추가로. 엔딩 넘버가 딱 나와서 이제 와 박수 치는데 이제 에필로그로 이제 관객들은 음, 사실 정확하게는 알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김양한이랑 변동님이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제 김양한이 자기 이름을 변동님이라고 김환기 작가님한테 소개하는 대사가 마지막으로 음, 커튼콜이 시작됩니다. 그때 만나는구나. 향한의 최수진 배우님이 나오셔요. 너무 네. 반갑네요. 음, 음, 캐스팅은 뭘로 보셨어요? 저는 향한의 이지숙 배우님, 그 다음에 음, 의 윤석원 배우님. 아, 이분 반갑더라고요. 예전에 영웅에서 만두가게 주인 아저씨 맞아, 캐스 맞아. 왕 윤석원 배우님이 또 구수하게 또 잘하셨고, 그 다음에 독립 역할에, 그러니까 젊은 향한이죠. 김지현 배우님이 하셨는데, 저는 김지현 배우님 진짜 오랜만에 봤거든요. 근데, 네. 아니, 얼굴이 너무 이뻐지셨던데요? 예. 오랜만에 독립 역할에 김지현 배우님 봤고, 그 다음에 이상 역할로는 진태하 배우님, 음, 그렇게 봤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이제 이상 배우님이 이제 옛날에 계셨던 배우님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무슨 얘기하다가 막이 팽팽 렉스. 가지고 이런 것들이 너무 좀, 아, 그래도 좀 이상을 약간 좀 너무 가볍게 그린 느낌? 그것도 없지 않아 음, 좀 있더라고요. 제 느낌에는 음, 좀 아쉽다. 음, 저거보다 더 깊이 있는 무언가가 있을 텐데, 이게 조금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쉽다. 물론 이제 이게 여성 중심으로 그 예술가 두 분의 여인을 중심으로 그리다 보니까 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는 있는데 그보다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어떤 모습들을 좀 봤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뭐 약간 환기님이나 이상님을 깊이 있게 그리지 않았기 때문에, 뭐 외국인들이 보기에, 혹은 그냥 그 일반적인 상투적인 어떤 것들을 많이 또 걷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좀 매력이 음.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지금 벌써 올라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관람 후기가 1000개를 넘어섰어요. 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은 좋은 분들이, 반응을 얻고 있는 작품입니다. 부럽네요. 교수님도 말씀 주시죠. 열심히 저보다 관극 자세가 너무 좋으셔갖고 그러니까 사진은 뭐 다녀서 많이. 찍으셨어요, 주스님? 영상이라 캡처하면 서수가 딸릴 수도 있어가지고 아, 근데 영상 찍으셨어요? 네네. 저는 초연도 관람을 했었거든요. 초연이 네. 같은 극장이긴 한데, 이제 위에 이관이라고 조금 작은 극장이었다가 너무 입소문이 타고 잘 돼서 큰 극장으로 옮겨왔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극장이 작은 규모일 정도로 대극장 수준의 조명과 영상과 무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초연은 진짜 더 작다 보니까 뭔가 좀 아쉬웠거든요. 워낙 가진 것에 비해서 막 조명이 고부 조명을 막 위에서 쏘니까 막 배우들 얼굴이 막 가리고 빔 프로젝터가 얼굴에 막 써이고 막 그랬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극장이 커지니까 그런 면들이 덜하고 시원시원하고 이제 등퇴장 동선도 넓어지고
그래서 훨씬 더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하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대학로에 특히 여성서사가 잘 없고, 그 다음에 행복한 사랑 이야기를 다룬 여성서도 거의 없죠. 아, 행복한 사랑 서사. 네, 약간 다 좀 힘들고 어려운 서사들이 많았다 이거죠. 근데 네, 저는 잘은 자극적인,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홈컴퍼니 여기서 했던 작품이 지난번 제가 봤던 것도 그때 27일이면 같이 봤는데 그것도 이제 일제시대 강점기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를 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네. 미인을 봤어요, 미인을. 그래서 그때 일제시대 때 작품이었어서 그 시대의 감수성이 이 제작사와 잘 맞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다음에 맞아요. 라흐 헤스트가 이제 아까 이수철님이 얘기한 것처럼 굳이 이렇게 이 이름 아니어도 된다 생각을 하면서 다른 이름을 생각해 봤는데, 우리 옛날에 사랑해 죽고 너네 울건가? 있잖아요. 이게 제목을 잘못 지으면 이렇게 약간 악극처럼 보일 수 있는데, 왜냐면 시대도 또 악극 시대니까. 근데 이름을 이렇게 프랑스어로 져서 그러한 조금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는 거를 오히려 메이크업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원래 제목이 두 얼굴이었어요. 아, 두 얼굴. 그래서 오히려 관객들은 제목 정말 신의 한 수로 잘 바꿨다라고 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음, 그럴 수도 있겠다. 두 얼굴보다는 훨씬 낫네요. 음. 그거보다는 낫네요. 두 얼굴은 너무 직관적이다, 그잖아요. 사람 한 명의 두 얼굴 두 개다. 두 얼굴하면 약간 네가티브한 느낌이 있잖아요. 네. 또 뭔가 안 좋은 느낌의 두 얼굴. 잘못해서 또 오인할 수도 있잖아요. 이 여자분이 막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은 두 남자를 만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딱 그게 걷어내고 좋지. 정확하게 그 네.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네. 라우에스는. 제가 그날 마지막에 왜 스페셜 커튼콜이 있었다고 네.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관객분들이 그렇게 표를 막 취소하시고 그런데요. 폴라로이드가 없어지면. 이게 음, 식구님, 저희가 대학로에서 프로듀싱을 할 수 있을까요? 좀 못할 것 이 같아요. 이게 이해가 돼야지 하는 건데 맞아. 말이죠. 그럴 수 어제 제가 없어요. 말씀드리고 나서 집에 왔는데 갑자기 밤 9시에 7월 마지막 주에 폴라로이드 데이한다 그래가지고 다 빠졌어요. 일주일이. 표가, 네, 예매되기까지 다 빠졌어요, 바로. 10분도 안 돼서. 배우들을 이렇게 많은 다양한 배우들을 쓰는 이유가 있네요. 이게 다 이 각각의 폴라로이드를 다 골고루 이렇게 가지려면 이게 공연을 여러 번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닌가요? 안 보시고도 이제 랜덤으로 주니까 원하는 배우님 받으려면 도박이랑 비슷하대요, 이게. 랜덤. 그건 계속 해야 되는 거네요, 어쨌든. 네. 이게 난리구나.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저희는 진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정도로. 라웨스트 9월 3일까지 드림아트센터 1관에서 공연됩니다. 대학로에서 최근에 이렇게까지 잔잔하고 아름답고 무해한 사랑 얘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내서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리뷰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